숙종년간 한강 물길이 드나드는 고을에 거상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로 큰 재산을 모았으나 말년에는 병석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초상집은 분명 슬퍼야 할 자리였으나 그 집 마당에는 통곡 대신 낮은 속삭임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주인 아들 김치원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신 앞에 앉아있기보다 안채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재산의 행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를 보내는 날에는 눈물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치원은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근에서 가장 구슬프게 울기로 소문난 곡비 점례를 큰 돈을 주고 불러들였습니다. 이 초상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초상집 대문 앞에 작은 가마 하나가 멈추어 섰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노파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바로 곡비 점례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점례는 곧장 울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개를 들어 대들보를 한번 올려다보고 마루 끝에 놓인 약탕기 자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주 치원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 눈길이 길었습니다. 마치 집안 공기를 먼저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치원은 그 시선을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울음은 값대로 해주면 됩니다. 점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그제야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 많은 재물 두고 어찌 홀로 가십니까? 울음은 깊고 길었습니다. 나스름에서 시작해 점점 목이 갈라지듯 높아졌고 듣는 이의 가슴을 쥐어짜듯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돈 받고 우는 소리라 여겼으나 곧 하나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음 사이사이에 묘한 말이 섞여 들렸습니다. 남긴 말이 많으셨지요. 삼키신 말이 많으셨지요. 치원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례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초가 바람에 흔들릴 무렵 점례의 목소리가 문득 달라졌습니다. 통곡이 가라앉고 숨이 거칠어지더니 낮고 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두고 가는 것이 미련이 된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울던 아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숨긴 것은 숨이 막힌다. 그 말은 분명 울음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으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또렷했습니다. 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곧 다시 통곡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울음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노파 전에 이웃 고을에서도 저랬다더라. 망자가 못한 말을 대신한다지. 울다가 목소리가 달라진다던데. 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문일 뿐이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점례는 마지막 만가를 불렀습니다. 전날보다 더 처절했으나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잘 가시오 대감님. 두고 가는 것 정리하시고 가시오. 그 말이 끝나자 마치 힘이 빠진 듯 몸이 기울었습니다. 주변에서 붙들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관이 나가고 곡이 끝나자 점례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치원이 약속한 돈을 내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울음은 집안 공기가 풀릴 때까지 하는 법입니다. 이제 제 몫은 다 했습니다. 치원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대문을 나섰고 그 뒤로 마당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곡소리는 멎었으나 남은 말은 공기처럼 집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이 치원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긴 것은 숨이 막힌다. 곡비는 떠났으나 초상은 끝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에 대감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낮 동안 북적이던 마당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바람이 대들보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있던 치원은 술잔을 기운이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낮에 들은 곡소리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고 가는 것이 미련이 된다. 숨긴 것은 숨이 막힌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다. 울음은 울음일 뿐이다. 그러나 술을 한 모금 더 삼키려던 순간 목이 타들어가듯 막혔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숨긴 것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달빛이 대들보 아래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흙을 다시 덮어두었던 곳. 한동안 서 있던 치원은 결국 헛간에서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삽이 흙을 가를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삽질이 이어지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손이 멈추었다가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곡비의 낮은 음성이 밤 공기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밑은 무겁다.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팠습니다. 잠시 뒤 삽 끝에 무엇인가 걸렸습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손으로 끌어내자 오래된 피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단단히 접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등잔 없이도 달빛 아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필적이었습니다. 김대감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김치원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가 마신 탕약의 쓴맛을 하늘보다 먼저 네가 알았다. 내 죄를 관에 들고 가지 않는다. 네가 살아서 마주하라. 치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 비틀거려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된다. 그는 재빨리 천과 절연서를 폼 안에 넣었습니다. 파헤친 흙을 다시 덮고 삽자국을 손으로 다져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자리였습니다. 치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다시 절연서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가문은 재물로 서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선다. 그는 종이를 덮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다시 뜨며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곡비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만큼은 한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치원은 결국 절연서를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피 묻은 천도 함께 숨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그날 밤 치원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은 꺼졌으나 절연서의 글씨는 눈을 감아도 또렷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이 허공을 짚었습니다. 절연서였습니다. 피 묻은 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장롱을 열고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치성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아버지, 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치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치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치성은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잠결에 문 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치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치성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열에 들떠 몸을 뒤척이던 아들의 베개 밑에서 종이 끝이 보였습니다. 치원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절연서였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치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치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느꼈던 숨막힘을 이제는 아들이 대신 겪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절연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잠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 이것이었구나. 재산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침묵이었고 숨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절연서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내 죄를 끊지 못하면 가문은 썩는다.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상복을 다시 걸었습니다. 절연서를 폼 안에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관아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관아 문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절연서를 태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던 아들이 아니라 죄를 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 집안의 마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죄를 이어받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곡비 점례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녀가 남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숨긴 것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풀어야 할 것은 남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